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모집하는 내용을 좀 보고,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 쪽하고 이 데이터 분석과를 좀 많이 구분을 심하게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간 얘기한 영상들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근데 저는 지금도 뭐 이 생각에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보니까 업계는 어 지금 그냥 딱 말씀드리면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TO라는 게 그 기업에서 뽑을 수 있는 숫자인데 뭐 한 명을 뽑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만 하는 사람 또는 분석가만 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두 명 이상을 채용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 생각은 여전히도 각각의 분야에 전문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한번 실제 이거 지금 모집 요강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실제 제가 이제 받은 공유받은 내용인데, 데이터 분석가를 뽑아요. 데이터 분석가를 뽑고 최종 및 예측. 그러니까 이게 왜 요즘 핫하냐면, 빅데이터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아예 이제 빅데이터를 고려한 설계가 나온다라는 상황이죠. 왜 그런가 보면은 과거에도 분명히 그 통계라는 것은 있었는데, 통계는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데 그쳤다라고 하면은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분석을 같이 물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요거 이제 기업 정보가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뺐는데, 사용량 분석. 이게 가장 많이 요즘 저는 핫하게 보여요. 그리고 예측. 왜 그런가 보면은 결국 사용량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자, 그러면 왜 빅데이터냐? 왜 빅데이터? 이것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왜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또는 너도 나도 앞다퉈 빅데이터를 적용하려고 했냐?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일단 경영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 경영에 대한 정보라는 건 비즈니스고, 비즈니스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매출이라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꼭 매출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거는 뭐 트래픽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더 높여주는 방향의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정보, 이 축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더 외형을 키우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 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에 있어서 뭡니까? 비용이죠, 비용. 비용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냐. 이것 또한 핵심적인 비즈니스의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직원들은 비용 쪽은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경영을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비용이고, 이 비용은 대부분 이제 예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측. 어떤 예측? 사용량에 대한 예측. 왜? 사용량이 예측이 되면 미리 어떤 꼭 사용량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판매량, 판매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판매량이 예측이 된다는 것은 재고에 쌓일 확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재고를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원가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과 분석, 이것은 정말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은 기술에 관심이 많고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고민이 많지만, 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자기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주거나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용량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최적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분산 자원, 최적 운영 계획. 결국 이 최적이란 단어들, 예측이란 단어들이 빅데이터 할 일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데이터 분석의 대부분의 언어는 R이나 파이썬인데, 프로그래밍 하기가 더 좋은 것이 파이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게 R이고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연동시켜 가지고 어떤 시스템과 이렇게 연결시키기 좋은 게 파이썬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 요건을 한번 볼게요. 유관 업무 경력 2년.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왜냐면 한번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쉽게 잘 할 확률이 높죠.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관련 전공자, 인공지능을 전공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뭐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그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적인 거를 잘 다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자, 이게 시계열 데이터 예측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빅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머신러닝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단순히 숫자 가지고 엑셀이나 R로 분석하는 것은 연관관계까지 분석하는 것에 유용하고 그런 의미는 있지만, 결국 데이터 자체가 빅이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빅이고 이것을 뭔가 알고리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이제 뭐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딥러닝도 있는데, 사실 딥러닝은 알고리즘적인 것에 어떤 더 좀 고차원적인 부분인 거죠. 심지어는 통계를 전공한 사람도 딥러닝의 세부적인 알고리즘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좀 활용하는 쪽으로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그 만났던 그 통계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뭐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망 알고리즘.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조정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내지만, 그 파라미터 조절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것의 그 수학적 알고리즘까지를 깊이 있게 이해는 좀 어렵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시계열은, 자, 시계열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시간축으로 흘러가요. 사용량도 그렇고 뭐 판매량도 그렇고 시간축으로 흘러갔을 때,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시계열이 필요한데, 이 다음 단계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내려갈지. 뭐 주식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의 분석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 매매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결국 또 파이썬 개발자를 요구하는 거죠. 파이썬 개발자. 그리고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겠죠. 필수래요. 여기는 필수. 아, 이게 좀 그렇죠. 이공계가 뭐길래 필수입니다. 석사는 선호한대요. 자, 데이터 분석 쪽은 석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러한 수학적 알고리즘들을 잘 다루고 계산하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라는 거를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뒤에 나오는데 텐서플로우라는 것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분석 알고리즘들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모듈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GCP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텐서플로우로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수준의 차이겠지만, 정말 고차원적인 어떤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적인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활용을 하고 연결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요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요구. 원래 항상 요구는 그렇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거를 너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성을 만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요구하는 건 높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뭐 그렇지 않죠. 저도 이 회사가 정말 구글 이상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냥 희망사항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은. 왜냐하면 여기서 더 그런 걸 느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익숙하며, 익숙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효율적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 저도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챌린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분. 정말. 이 문구는 정말 어떤 회사든 다 좋아할 문구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뭐 좋은 말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까지 녹록하거나 모든 인간이 이렇지 않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것은 항상 어렵고,
효율적이면 긍정적이기도 어렵고 또 주어진 챌린지를 항상 고민하기보다 이제 고민할 때만 고민하고 스스로 배우기가 참 어렵죠. 예, 모든 것을 어렵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절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자, R과 모델링과 머신러닝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노드.js도 이게 좀 언어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노드.js도 제가 올린 강의가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드.js는 근데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 언어는 이제 신생 언어. 이제는 신생 언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좀 데이터 쪽도 쓸 수 있고 좀 개발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간 언어라고 보면 돼요. 새로운 언어예요. 텐서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의 모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학적 알고리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그 연관관계 분석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잘 쓰는 게 어렵죠. 자, GCP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서 저는 약간의 충격이 좀 있었어요. AWS나 어, 또 애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애저는 업계에서 많이 회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애저. 예. GCP가 최근에 되게 핫해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왜 그런가 보면은 AWS는 이제 익숙한 단계에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GCP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GCP를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업계들은 AW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GCP를 잘 아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죠. 참 업계의 욕심은 참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NoSQL이 한참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게 SQL에서 NoSQL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SQL은 SQL이고 NoSQL은 NoSQL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RDB 기존에 그냥 MySQL이라든가 오라클 이런 DB가 있고 이제 NoSQL이라고 해서 뭐 카산드라나 아니면 뭐 HBase 뭐 몽고DB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게 있어요. 비정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테이블을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로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막 때려 넣을 수 있는 약간 그게 이제 XML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하는 뭐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IoT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해진 흐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들을 가진다 해서 이걸 막 때려 넣는 DB들이 이제 NoSQL DB였는데 업계가 무엇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SQL과 NoSQL을 혼용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DBA나 DB를 뽑는데 SQL도 다르고 NoSQL도 다르고 NoSQL은 몽고DB도 있고 카산드라도 있는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펙이. 근데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20년간 SQL 전문가로 하다가 뭐 NoSQL 잠깐 배운다고 이 철학과 이 DB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트랙이 있잖아요. 뭐 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플랫폼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머신러닝도 하는데 뭐 노드.js 같은 서버 사이트 스크립트도 다룰 줄 알고 그러면서도 제가 봤을 때 AWS, GCP 하는 사람은 AWS 기본으로 한다고 보이거든요. GCP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GCP가 지금 후발주자고 지금 업계에서 많이 이제 같이 조인해서 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컴퓨터 엔진은 뭐 GCP 일부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쿠버네티스가 또 나오죠. 자, 쿠버네티스는 또 달라요. 왜냐면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지금은 뭐 많이 익숙하지만 단순히 가상 머신이 아니라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걸 잘 사용한다는 것이 프로젝트를 참여했을 확률은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 빨리 지금 진행된 데는 뭐 빨리 진행됐겠지만 많이 이제 두들겨 보는 가는 회사들은 아직까지 쿠버네티스를 일부 서비스들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쿠버네티스까지 잘하는 사람? 자, 이걸 다 아울러서 한 명? 지금 쿠버네티스 일명인가요? 이거 다 아울러서 한 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쟁이. 어쨌든 근데 문제는 업계들이 점차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마 역할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모든 걸 하진 않을 거고. 그중에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더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일을 맡길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에 이제 입사하려면 최소한
이런 뭐 석사까지 하시고 인제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제 GCP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 이게 제일 전 접근이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GCP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지만 ADSP 같은 걸 보시면 데이터 분석부터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인제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ADSP가 있다고 해서 이런 회사에 그냥 뚝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ADSP를 공부하면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팁은 비전공자들도 몇 주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웃라인을 잡기에 좋다라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를 들어갈 때 자기가 자격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자, 노드.js나 익스프레스 고 언어가 어떤 건지 좀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노드.js는 제가 올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만 한 편 보셔도 노드.js로 서버를 하나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해보는 거잖아요. 자, 텐서플로우는 이제 분석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R도 제가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R을 한번 써보시면 R이 어떤 거다라는 게 나와요. 자, 머신러닝은 이제부터 좀 컨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여기도 좀 양심적인 거죠. 왜냐면 능숙한 게 아니라 머신러닝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베이직이라도 붙였잖아요. 고맙게. 왜냐면 이 회사도 지금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도입하려는지 모르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어진 챌린지, 우리도 도전하고 있으니 함께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다 이해를 두루두루 하시고, 이거 다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다 해보시고, 자기의 전문성을 좀 하나 정도는 좀 강력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죠. 파이썬이라든가, 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강점 하나를 굉장히 어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로 어떤 분석을 해봤다. 아니면 자기는 노드.js는 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아니면 뭐 R 분석으로 뭘 해봤다. 아니면 쿠버네티스까지 이르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문구들만 봐도 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비춰지긴 해요. 그런 거에 맞게 이력이라든가 자기가 준비해야 될 거를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술했지만 굉장히 많은 만큼 이 회사는 정말 스페시픽하게 뭔가를 딱 집어내지 못하는 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 준비를 하시되 자기의 강점을 하나 어필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지금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 알고리즘이고, 예측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지만, 이 회사를 정말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은 시계열 분석의 그 예측 알고리즘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알로, 그리고 노드.js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GCP에다가 올려보는 거죠. GCP에 그런 데이터들, 시계열 분석 데이터들. 그 데이터는 많아요. 데이터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기 예측 알고리즘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한번 딱 잡아보고 나서 이쪽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 요즘 좀 데이터 분석 쪽으로 경력직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혹시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 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 요구사항 스펙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또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